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오늘 새벽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오늘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만납니다. 세 나라의 정상회의가 열린 건 4년 5개월 만인데 오늘 정상회의 이후엔 3국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충남 논산에서 하천에 뛰어든 고등학생 한 명이 실종됐다가 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빗길에 45인승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미국 중남부에 토네이도가 연이어 몰아치면서 최소 15명이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1억 명이 넘는 미국인이 악천후의 영향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중, 한일에 이어 오늘 오전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중일 정상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한 건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인데요. 오늘 회의에선 경제와 기후변화 등 6가지 분야가 중점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오늘 회의는 1시간 반 넘게 진행되고 주제에 따라 자유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세 나라 정상은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 통상 등 크게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논의 결과는 회의 직후 3국 공동선언을 통해 발표합니다. 공식 의제에선 빠졌지만 북한 비핵화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중국 리창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중 정상은 FTA 2단계 협상 재개 등 경제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한 재검토라며 우리나라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양자회담이 끝난 뒤 열린 만찬장에선 세 나라의 협력이 강조됐고 3국 문화예술인이 함께 제작한 작품과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조만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북한이 통보한 발사 예정일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 사이입니다. 낙하물이 예상되는 지점은 서해상의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상의 한 곳으로 지난해 11월 발사 때와 비슷한 지점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어제 오후 전국적으로 내린 비에 사건 사고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논산의 강경천에선 물에 뛰어든 고등학생 한 명이 실종됐다가 3시간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 나들목 인근에선 빗길 미끄러짐 때문으로 추정되는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충남 논산시 강경천 신민의 다리에서 고등학생 2명이 물에 뛰어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명 중 1명은 스스로 물에서 나왔지만 1명은 실종됐습니다. 당시 강한 비가 내려 하천이 불어나고 물살이 빨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약 150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약 3시간 만에 실종 지점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A군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은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5분쯤 충북 청주시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산 나들목 인근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를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45인승 버스가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버스 2대와 승합차, 승용차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명이 크게 다치고 2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기 이천시청에 있는 입간판에 불을 지른 40대 노숙인 B씨가 붙잡혔습니다. B씨는 시청 민원실을 찾아가 당직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입간판 3개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직자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불은 번지지 않았고 B씨는 범행 직후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에 이은 미국의 제3당 자유당 행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자유당의 내각의 자리도 약속하고 중범죄자의 감형도 내걸었습니다. 박빙 선거 속에 공약을 남발하는 모습인데 정작 행사장에선 야유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자유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공약을 내놨습니다. That I will put a libertarian in my cabinet and also libertarians in senior posts.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당은 전국 당원 70만 명 정도로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도 내놨던 소수당입니다. 트럼프는 이들에게 우상과 같은 인물에 대한 약속도 내놨습니다. If you vote for me on day one, I will commute the sentence of Ross Ulbricht to a sentence of time served. 울브리히트는 마약 밀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진 다크웹 실크로드의 창립자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트럼프가 처음으로 직접 자유당 행사를 찾아 이런 공약까지 내건 건 그만큼 선거가 박빙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당 후보는 전국 득표율 1.2%, 180만 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경합주에선 불과 몇만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나는 터라 이만큼의 표심도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진정한 자유주의자라고 호소했지만 일부 청중 사이에선 야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열광적인 지지자들 앞에서 하던 이전 유세와 다른 분위기에 허탈한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Now I think you should nominate me or at least vote for me and we should win together. 특히 바이든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하자 당신이야말로 독재자라는 반응이 청중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에선 초강력 태풍과 우박이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등 중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주말에만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5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현지에선 몬스터, 괴물 같은 태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태풍이 새로 만들어져 있고 이 날씨의 영향권에만 약 1억 명이 살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는 전신주가 쓰러졌습니다. 전선은 위험천만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쇼핑센터는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마을 안은 더 처참합니다. 이리저리 찢겨진 듯 부서진 집은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밤이 되자 마을은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송전선이 끊어졌고 주유소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에너지 공급이 멈춘 겁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인근 주들까지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평온하던 아이오와주 그린필드의 한 마을은 태풍이 지나간 뒤 모든 게 사라져버린 모습이 위성사진으로도 확인됩니다. 현지에서는 이 태풍을 몬스터, 괴물로 표현했습니다. The tornado, this, in 40 years, this is the worst I've ever seen. Well, the sound of it and the noise of it and you see it on TV, it's real. It was very scary, very scary.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최소 1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텍사스주 쿡 카운티에서는 2살, 5살 어린이도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수십 명에 달하는데 앞으로 인명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은 하루에만 18건의 태풍이 발생했다며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폭풍 예측센터는 지금도 인디애나와 켄터키 등에서 새로운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번 국회 막바지까지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개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 개혁에 대해서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국민들이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43%로 할지 45%로 할지를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 대체율 44%를 받아들일 테니 본회의 처리를 하자고 밝혔고 국회의장이 나서 힘을 보탠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기존 틀에서 수치만 바꾸는 모수 개혁은 졸속 개혁이라며 다음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연금 구조 개혁까지 함께 하자고 맞섰습니다.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도 아닙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했지만 여권이 반대하고 있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한국판 나사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오늘 경남 사천시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역할로 정원 293명 중 110명 규모로 출범하고 올해 말까지 정원을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4월 특별법이 발의된 지 13개월 만에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립됐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에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유튜버 침착맨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 해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저녁 개인 방송을 통해 탄원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뉴진스 멤버와 민희진 대표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됐든 한 번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탄원서를 낸 것뿐이에요.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의 관계는 잘 모른다면서도 개인으로서 민 대표가 해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원서를 쓴 사실에 대해 일일이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선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탄원서를 쓰면 난 이게 너무 싫어. 탄원서를 쓰면 너는 민희진 대표 편이야? 탄원서를 안 쓰면 너는 뭐 단쪽이야? 그냥 해임에 관련된 일만 한 번 기회를 줬으면 해서. 이외에도 뉴진스의 멤버들과 팬덤 버니즈 10,000명도 해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반면 한성수 플레디스 설립자, 소성진 소스뮤직 대표 등은 하이브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달 말 어도어의 주주총회 전에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선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공연은 물론 진행 요원의 행동까지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25일 한 진행 요원이 어르신을 업고 자리로 안내하는 모습입니다. 주변에선 박수가 쏟아졌는데요. 한 팬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보자마자 업고 자리까지 안내해 주셨다면서 이 진행 요원을 칭찬해주고 싶다는 글을 영상과 함께 올린 겁니다. 공연 둘째 날 임영웅은 직접 이 진행 요원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기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양일간 10만 명의 관객을 모은 이번 공연에는 상암 경기장의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대처도 눈에 띄었습니다. 공연 직전에 좌석 대신 흰 천을 깔았고 이걸 이용해 화려한 무대 연출도 선보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영웅다운 공연이 상암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광객이 현지 주민의 삶을 침범하는 것,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사흘 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일본 교토의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요. 한 관광객이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성을 쫓아가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카메라를 피하려고 여기저기 움직여보지만
끝까지 따라와서 카메라를 들이대는데요. 교토기온지구의 남부협의회가 게이샤 마이코를 향한 무분별한 촬영을 막으려고 지난 4월부터 사유지 촬영을 금지했는데 실제로 촬영을 막기는 힘든 모습입니다. 후지산의 포토스팟으로 알려진 한 편의점은 관광객들을 막기 위해 결국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I guess there'd be a bit of frustration because, you know, it's kind of just your hometown and you want to go get your teeth cleaned or do everyday things and it's like there's so many. 스페인의 카나리아 섬이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등에서도 과잉 관광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삶을 존중하는 관광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훈련병 1명이 지휘관의 군기 훈련 도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틀 만에 사망한 겁니다. 육군은 군기 훈련의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류정화 기자의 지금 이 뉴스입니다. 육군 훈련병 1명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 훈련이 있었던 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훈련을 받던 병사 6명 중 1명이 훈련 도중 쓰러졌고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해 치료했지만 상태가 악화되면서 이틀 만인 25일 오후 숨진 겁니다. 군기 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 등을 말하는데 이른바 얼차려라고도 불립니다.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심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민간 경찰과 함께 군기 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가 있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1일에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지면서 훈련병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숲풀 안에 쓰러졌던 50대 남성이 천만다행으로 살아났습니다. 쉬는 날 근처를 지나던 소방관이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한 덕분이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고개를 오릅니다. 한참을 가던 자동차가 다시 돌아옵니다. 숲풀에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한 겁니다. 좌우측으로는 산이라 숲풀 사이로 자전거 바퀴가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와이프가 한번 확인해보고 가자고 그래서 자전거 옆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 소방관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도 뜨고 있었는데 아무런 동공 반응도 없었고 제가 통증도 한번 줘봤는데 통증에 대한 반응도 없었고요. 아내가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이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금은 일반 병실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관은 남성의 가족이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지만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이번 날 이렇게 만나가지고 도움이 됐다는 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듯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가져달라 말합니다. 이런 걸 잘 숙지하셔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더 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JTBC 정영재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뒤에 차차 개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여서 오늘 아침은 제법 쌀쌀한데요. 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가 24도, 대구 26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